LLM 쌤이나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트레이닝이 강조된 건 언제였냐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프리트레이닝이 정말적으로 강조가 됐어요. 특히 어떨 때부터 시작이 됐냐면 이 비전 트랜스포머 VIT 논문에서 보여줬던 게 CNN 모델이라고 해서 이미지를 우리가 분류하거나 이미지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특화된 아키텍처가 있는데 이 CNN과 VIT는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구성된 모델입니다. 이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트랜스포머는 애초에 CNN 같이 이미지를 파악하기에 용이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VIT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이렇게 있다면 이걸 작은 패치로 나눠요. 작은 부분 나눠서 이 패치들 간의 연관성을 보는 것과 똑같이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미지는 정말 패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이런 엣지 같은 것을 디텍션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러한 피처들을 딱 뽑아가지고 우리가 딱 보는 게 정말 중요한데 CNN은 이런 구조를 정확하게 따르고 있죠. 이미지가 이렇게 있다면 이 커널이라는 게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피처를 뽑고 여기서 돌아가면서 피처를 뽑고 하면서 이미지의 중요한 피처들을 파악을 해서 이걸 기반으로 이제 그 분류를 하거나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뛰어넘은 것을 보여줬죠. 어떤 걸로? 사전학습과 프리트레이닝과 스케일러빌리티 모델의 파라미터를 쌓으면서 할수록 성능이 계속 좋아지는 게 CNN보다 훨씬 더 심했고, 그럴수록 성능의 향상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졌다를 보여준 게 VIT입니다. 그래서 이 VIT가 나옴으로써 프리트레이닝이 정말 중요하다.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가 강조가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LLM에 적용할 때 어떻게 이런 데이터셋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그리고 프리트레이닝 할 때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옵티멀 체크 포인트를 우리가 선택할지가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뭐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성능이 떨어지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수적으로 요하게 됩니다. 이제 가장 큰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게 되면 CPT를 하는 이그젠플입니다. 보시면 여기 두 가지 방식의 최적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이건 이제 중간에 터져가지고 제가 한 번씩 이어 붙인 거예요. 이어 붙이기 위해서 진짜 제가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뭐냐면 이제 CPT나 프리티닝 할 때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중간에 되다가 뭔가 문제 생겨서 터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 체크 포인트에서 이쁘게 이어서 가야 돼요. 그대로 균일하게 이어서 가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CPT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이제 수많은 자원들이 우리가 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수많은 자원들이 쓰였기 때문에 이걸 이쁘게 이어서 갈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학습할 때 중요한 게 체크 포인트가 계속 저장이 돼야 되고 체크 포인트가 될 때 이제 러닝 레이트가 어디까지 수렴했는지 이제 옵티마이저 스테이트와 같은 이런 정보값들이 다 저장이 되어야지 이렇게 이쁘게 붙일 수 있겠죠. 없다면 내가 유추해가지고 아 여기서부터 이해하겠구나 라는 것을 기반으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어가면 좋은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모니터링이란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이제 저는 이 로라 방식으로 CPT를 진행했었고 이거 방식은 풀 파인 튜닝 그러니까 모든 파라미터를 열리고 이제 우리가 어댑테이션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은 첫 번째 로스가 엄청 급격하게 떨어지고 천천히 수렴하는 방면에 로라는 매우 천천히 수렴을 하죠. 끝까지 수렴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less run, 네, less run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학습이 더디고 학습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로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로라 자체가 이제 보면 모델이 있다면 여기에 로우 디컴포즈 행렬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서 인버스한 결과과 여기로 인버스한 결과를 합친 것을 다음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통 동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프리즈가 돼서 즉 여기서는 가중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이닝 때 활용된 정보들 혹은 기존의 모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새로운 정보만 씌우기 때문에 CPT란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죠. CPT는 Continual Pre-training으로 이제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에 도메인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입히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instruction following이 아니라 text completion. 즉, 우리가 run 하나라고 하면 run away 막 이런 식으로 문장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동작하는 게 바로 프리트레이닝 된 베이스 모델입니다. 여기서 똑같이 코퍼스, 즉 질문과 답변 같은 그런 세트가 아니라 그냥 말뭉치를 그냥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큰을 보고 이걸 생성하고 이 토큰을 보고 이걸 생성하는 식으로 얘가 동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CPT의 중요한 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봤을 때 보통 이제 로라 같은 경우는 학습이 더디고요. 풀파인 튜닝 같은 경우는 엄청 빠르게 수렴을 합니다. 이 둘에 대해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서는 망각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위험이 조금은 적어요. 왜냐하면 프리트레인 된 웨이트가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망각입니다. 사전학습 때 수많은 것으로 이제 망각이 되었는데 이러한 망각된 것을 복원하기에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복원이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성능이 떨어져 버리기도 되는 문제점이 좀 발생하는 게 현재 CPT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로스만 떨어지면 되나요? 네, 로스가 중요합니다. CPT에서 가장 중요한 건 로스예요. 하지만 이 로스가 떨어지는 게 옵티멀한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학습만 무조건 되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학습만 전부가 아니라 학습시켰던 모델에 대한 이제 성능 평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좀 보여드리면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성능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풀 파인 튜닝, 컨티뉴얼 프리트레이닝을 풀로 한 것, 로라로 한 것, 베이스라인 모델 이렇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저는 보캡이라는 토크나이저를 좀 더 추가를 해줬고요. 이 두 개에 대해서 성능 차이를 저는 측정을 했어요.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 마스크된 디코딩 방식을 성능을 이제 저희가 해봤어요. 이건 뭐냐면 완벽한 문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랬을 때 뭐 수학 문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답변 부분만 답변할 수 있는 그 부분의 일부분을 마스킹 처리를 하는 거예요. 즉 3 더하기 7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뭐 3에다가 7을 더하니까 답은 10입니다. 라고 하는데 3에다가 7을 더하니까에 있는 이쪽 부분을 그냥 마스킹 해놓고 얘가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답변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을 기반으로 성능 평가를 하는데 앞에 몇 가지의 이그젠플을 좀 더 줍니다. 예를 들어 뭐 3 곱하기 9 더하기 2가 뭐야 하면 3에다 9를 먼저 더 곱하고 2를 더하니까 29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그젠플을 좀 주고 나서 맨 마지막 이그젠플에 대해서 얘가 답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정확도를 측정할 수 있겠죠. 즉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질문 답변이 이미 있는 그런 세트에 대해서 답변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가려놓고 이걸 완성시키는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퍼포먼스를 재면 내가 원하는 대로 CPT가 되고 있구나. 성능이 오르는구나. 보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베이스라인은 원래 베이스 모델입니다. 여기가 이제 뭐 제가 마스크 레이트 그때 답변을 한 20% 했을 때랑 10% 했을 때는 다르게 측정을 했는데 한 25점 정도의 성능이 나오죠. 25% 정도, 26% 정도. 그런데 이제 CPT를 좀 잘 했을 때 어느 정도 수렴을 하게 되면 이 정도까지 성능이 향상이 되기도 하고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인스트럭션 튜닝이라 해서 수많은 문제의 답변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가리게 해서 디코딩을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능 차이가 엄청 크게는 향상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 부분을 디코딩할 수 있게끔 이제 애들을 유도를 하게 되면 이런 식의 이제 성능을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가장 적합했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로스를 떨구는 것도 CPT에서는 정말 중요한데 로스를 떨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어떤 포인트를 고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네. 자, 포스트 트레이닝은 이제 뭐냐면, 아까 같이 우리가 이제 베이스된 모델이 있으면, 즉, 텍스트 컴플리션 능력이 있는 모델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knowledge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SFT라는 Supervised Fine Tuning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키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말했듯이
안녕을 하게 되면 안녕에 있던 다음 단어들만 계속 우리가 이제 만들어 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안녕을 보게 되면 이제 그 기반으로 답변하듯이 답변을 하게끔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베이스 모델에 안녕을 치게 되면 하세요가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하지만 우리가 인스트럭션 모드를 쓰게 되면 안녕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누구누구니 자기는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 확률이 높겠죠. GPT한테 질문하듯이 똑같이 답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과정을 거치는 게 바로 SFT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스 모델의 복합과 SFT 데이터의 복합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자 베이스 모델에서 우리 올려야 됩니다 무조건. 그건 이제 어떤 거냐면 아마 스페셜 토큰이 좀 추가된 경우가 있어요. 네, 스페셜 토큰이 좀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내가 시작 포인트에 정확한 똑같은 토큰 아이디를 써야 되는 것은 이제 무조건 자명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보통 이제 SFT를 할 때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뭐 패딩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스페셜 토큰이라고 해서 특정 토큰에 맞춰서 뭐 답변을 하게끔 유도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뭐 띵크와 같은 토큰 있잖아요. 요즘 막 리즈닝 모델이라고 해서 이런 토큰이 추가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좀 더 포스트 트레이닝 거치면서 이런 스페셜 토큰들이 좀 추가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보통 베이스 모델이랑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 데이터가 된 인스트럭 튜닝된 모델이 복합 사이즈는 보통은 동일하게 가져가는 게 요즘엔 추세긴 합니다. 혹은 이제 만약에 좀 SFT 데이터가 복합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을 이제 컨티뉴얼 프리 트레이닝을 한 번 더 하고 거기에서 복합을 추가한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르게 판단이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트레이닝은 이제 베이스 모델에게 이제 날리지가 있으면 이 날리지를 활용해서 SFT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게 포스트 트레이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